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다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적극적인 부모 역할, 바로 액티브 페어런팅이라는 부모 코칭 프로그램에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네, 특히 이 자녀의 그릇된 행동,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집중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이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 그 목적을 찾아내서요. 단순 처벌이 아니라 정말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관점 전환이 바로 그거예요. 아이의 행동을 과거의 원인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의 목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죠. 원인이 아니라 목적으로요. 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 질문에서 저 행동을 통해 뭘 얻으려고 할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와, 질문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길이 열린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바로 그 길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자료를 보면 아이의 행동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 배경에는 유전적인 기질이라던가 아니면 가정환경, 형제 순서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네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이의 모든 행동이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시도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욕구들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거라고 하셨어요. 네, 자료에서 5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가 접촉과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누구나 가족이나 친구 그룹에 소속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둘째는 힘에 대한 욕구고요. 힘이요? 이게 권력을 휘두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나도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나도 뭔가 해낼 수 있어. 하는 그런 유능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든지 내가 할래, 내가 하고 나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유능감을 느끼고 싶은 시도였네요. 세 번째는 보호의 욕구. 이건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마음일 테고요. 네, 근데 네 번째, 물러서기 욕구는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른들도 혼자만의 동굴에 좀 들어가서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필요하죠.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계속 자극을 받다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주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도전과 스릴 추구의 욕구입니다. 이 5가지 모두 아이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동력들이에요. 네. 문제는 이 건강한 욕구를 채우는 방식이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아주 곤란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서 보내주신 그 그릇된 행동의 목적을 파악하는 표 있잖아요. 저 그거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표요? 아주 유용한 도구죠. 아니, 잠깐만요. 이 표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아이의 행동을 보고 제 안에서 드는 감정, 예를 들면 짜증이나 화 같은 거요. 네네. 이게 사실은 아이의 숨은 목적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육아 탐정의 비밀 무기 같은데요. 하하, 맞습니다. 비밀무기라는 표현이 딱이네요. 부모님의 감정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는 그 행동을 제지했을 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2가지, 즉 나의 감정과 아이의 반응을 조합하면 숨겨진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아이의 목적이 부당한 관심 끌기일 때 부모는 주로 짜증이 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귀찮고 성가신, 바로 그 느낌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하려고만 하면 아이가 옆에 와서 계속 징징거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짜증이 나잖아요. 상상만 해도 짜증이 나네요. 그때 조용히 좀 해! 라고 소리치면 아이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통은 잠시 멈추죠. 네,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다시 통화에 집중하면 1분도 안 돼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잠시 멈춘 건 혼나서가 아니에요. 부정적일지언정 어쨌든 부모의 관심을 받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관심 끌기의 특징이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잠시 멈췄던 거군요. 와, 관점이 정말 다르네요. 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아이의 목적이 반항, 그러니까 부모와의 힘겨루기일 때 부모의 감정은 짜증을 넘어서 화가 폭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의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어디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네.
이때 아이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요. 부모가 화를 내면서 당장 그만두지 못해 라고 하면 아이는 관심 끌기 때와는 달리 행동을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던데요? 맞아요. 오히려 더 심하게 하거나 잠시 물러서는 척하다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싸움을 걸어오죠. 절대 순순히 물러서지 않는 게 힘겨루기의 핵심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진이 빠지네요. 그런데 세 번째 목적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바로 안갚음입니다. 네, 이때 부모는 화를 넘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요?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배신감, 깊은 슬픔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미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나빠 라고 소리칠 때 부모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면요. 아이는 그걸 보고 자신의 공격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더 아픈 말을 찾아서 부모에게 던지려고 하죠. 와, 그건 정말 힘들겠는데요. 부모도 사람인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욱해서 화를 내면 바로 아이가 원하는 힘겨루기로 빠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럴 때 정말 감정 조절이 중요하겠네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할 분노 조절법이 여기서 정말 필요해지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아이의 안갚은 목적에 말려드는 셈이 되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은 과도한 회피 또는 무능함의 표현입니다. 네. 이런 아이를 볼 때 부모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자료에 따르면 무기력함이요. 쟤를 어떻게 하면 좋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맞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되죠. 이때 아이의 반응 역시 극도로 수동적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써도 아이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시도도 하려 들지 않죠. 난 어차피 안 돼요. 이런 태도군요. 네, 바로 그 태도를 고수하면서요. 와, 이렇게 내 감정이랑 아이의 반응을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안개 속에 있던 아이 마음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목적을 진단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공통적으로 힘겨루기의 장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네, 그 유도 선수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상대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슬쩍 피해서 역이용하는 것처럼 대응하라고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힘겨루기를 피한다는 건 아이와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져주지도 않는 제3의 길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제3의 길이요? 네, 부모가 매번 똑같이 반응하던 그 패턴을 딱 한 번만 바꿔줘도 아이의 그 생각, 감정, 행동으로 이어지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 각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달라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당한 관심 끌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부정적인 행동을 무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이거 주변 시선 때문에라도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시할 수는 없죠. 그쵸? 핵심은 관심의 물줄기를 트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에는 최소한의 감정 없는 대응, 조용히 말해줄래? 정도로 하고요. 그 대신 아이가 아주 사소한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즉시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요? 네. 예를 들어 10분 동안 징징대다가 1분이라도 얌전히 앉아있다면 바로 그때 다가가서 와, 지금 혼자서 정말 멋지게 앉아있네? 엄마는 네가 이렇게 얌전히 기다려주니 정말 고마워해 하고 칭찬해주는 거죠. 아, 그럼 아이는 곧 관심을 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무시가 끝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관심을 확 증폭시키는 게 핵심이군요. 훨씬 현실적이네요. 네. 그럼 힘겨루기를 시도할 때는요. 맞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빼야 하죠? 이때는 부모가 쥐고 있던 통제권이라는 밧줄을 아이에게 살짝 넘겨주는 겁니다. 통제권을요? 바로 선택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게임을 그만 안 하겠다고 버티는 아이랑 싸우는 대신에요. 네. 네가 선택해. 지금 게임을 끌 건지 아니면 5분 더 하고 스스로 끌 건지. 만약 5분 더 하고도 안 끄면 내일은 게임 하루 쉬어야 할 거야. 이렇게 선택지와 그에 따르는 논리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아, 싸움의 주도권을 아이한테 넘겨주는 거군요. 그렇죠. 부모는 그 결과를 집행하는 심판 역할만 하는 거고요. 안갚음을 하려는 아이는 정말 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부모도 상처를 받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 아이가 엄마 미워라고 했을 때 상처받은 표정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이게 아니고요. 최대한 감정을 빼고 네가 지금 엄마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구나.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엄마를 아프게 해.
이렇게 나전달법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등대처럼 꿋꿋이 서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이 좀 가라앉은 후에 뭐 가족 회의 같은 걸 통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정말 수양이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회피를 보이는 아이에게는요. 정말 무기력해질 것 같은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죠. 네, 부모가 먼저 포기하면 아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기대치를 아주 많이 낮춰야 해요.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도 자체를 격려해 주는 거죠. 시도 자체를요? 네. 와, 오늘은 수학 문제를 한 문제라도 풀어보려고 연필을 잡았네? 어려운 일인데 용기를 내줘서 정말 멋지다. 이런 식으로 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작은 성공 경험을 징검다리처럼 하나씩 놓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적별로 대응하는 법은 알겠는데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자료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의 틀 같은 것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느슨한 대결, 영어로는 flirt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4단계 대화법이 소개되어 있었죠. FAAC? 첫 번째 F는 뭔가요? F는 feelings, 즉 감정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장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단계예요. 아, 공감. 장난감을 뺏겨서 정말 속상했구나. 네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많이 났구나. 하고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일단 감정의 파도를 받아주는 거군요. 그럼 다음 L은 limits, 한계 설정. 네, 감정은 수용하지만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네가 화가 난 건 이해해. 하지만 화가 난다고 동생을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이렇게 우리 가족의 가치관에 기초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거죠. 감정은 오케이, 행동은 not 오케이. 경계가 분명해야 하는군요. 그 다음 A는 alternatives.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거고요. 네, 화가 날 때 동생을 때리는 것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고 아이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단계입니다. 아, 여기서 핵심은 부모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입에서 해결책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C는 consequences, 논리적 결과네요. 네, 만약 아이가 함께 정한 약속, 즉 한계를 넘었을 경우에 미리 합의했던 논리적인 결과를 적용하는 겁니다. 네가 또 동생을 때리면 10분 동안 생각 의자에 앉아있기로 우리 약속했지. 이런 식으로요. 처벌이 아니라 약속 이행으로서 결과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단계죠. F. 감정 공감. L. 한계 설정. A. 대안 찾기. C. 결과 적용. FLAC. 머릿속에 잘 넣어줘야겠네요. 네, 이 모델은 정말 다양한 갈등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멋진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결국 부모의 감정 조절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겠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부모의 분노를 내 안의 괴물에 비유하면서 이 괴물을 다스리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어요. 네, 분노는 부모로서의 유능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적이라고 표현하죠.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에 압도돼서 행동하면 모든 걸 망치게 되니까요. 그렇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6단계 방법이 아주 실용적입니다.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해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감정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인식하는 거군요. 네, 두 번째는 즉시 심호흡을 한다. 최소 15초 이상 뇌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세 번째가 재미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해본다?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오히려 귓송화를 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자동적인 분노 반응의 패턴을 의식적으로 깨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한 걸음 물러나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기. 10년 뒤에도 이 일이 지금처럼 중요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다시 생각하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일단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멈춘다.
이거 정말 공감됐어요. 그렇죠. 화를 내면서 상황을 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소에 내 분노의 스위치가 뭔지, 어떤 말이나 행동에 내가 유독 쉽게 화를 내는지 그 분노 유발 스위치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분노라는 괴물에게 기습당하지 않는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행동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기계적으로 처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행동의 숨은 목적을 먼저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를 지도하는 부모로의 전환이네요. 네, 표면에 드러난 문제 행동 너머에 있는 아이의 진짜 욕구, 즉 소속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많은 경우 아이의 그릇된 행동은 사실 아이가 보내는 좌절의 신호예요. 아, 좌절의 신호. 네,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서툴게, 때로는 비뚤어진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부모가 그 목적을 이해하고 힘겨루기를 피하며 FAR키 같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소통할 때 우리는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걸 넘어서 아이와의 유대감 자체를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료에서는 효과적인 훈육이 결국 아이의 기살리기, 즉 용기와 자존감을 북돋우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나도 모르게 아이의 길을 꺾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진 않았나요? 예를 들어 아이의 실수를 먼저 지적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주는 과잉보호 같은 것들이요? 만약 그랬다면 그 대신 아주 작은 기살리기 행동 하나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과가 아닌 노력을 인정해주거나 작은 일이라도 온전히 믿고 한번 맡겨보는 것처럼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집의 공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